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이버 본사 건물이 보이나요? 거기 금고 보이세요? 그 돈은 어디서 왔냐? 판매자 57만 명이 광고비로 갖다 바친 돈이에요. 판매자는 월세 밀려서 스토어 접고 있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진짜 판이야. 자, 안녕하세요. 글창규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온라인으로 돈 버는데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월 500만 원 번다는 그런 광고. 집에서 편하게 무재고로 시작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20살부터 70살까지. 이런 말 듣고 시작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몇 년 해봤어요. 그런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에도 스마트 스토어 귀신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망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저는 전문 팀도 있습니다. 소고기도 팔고. 그런데 저같이 마케팅에서 10년 넘게 굴러먹은 사람 진짜 X같아서 못해먹는 게 알면 알수록 X같은 스마트 스토어라는 그 판입니다. 순이익이 많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저는 결제 용도로만 쓰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를. 대다수 분들 버는 것도 아마 편의점 알바보다도 안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 같은 판이 대체 왜 힘든가? 이걸 진짜 해야 되는가? 이거 결론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이버 좋은 일이고 네이버가 맹글어 놓은 판에서 우리는 마리오네트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두가 원기옥을 모아서 네이버만 배를 불리는 꼴이야 이게. 왜 그런가? 같은 광고비 지옥 있죠. 그리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마진 구조. 개미들은 더 불리해. 그리고 위탁 배송 같은 어떤 무재고 방식들이 왜 서민들 골수까지 다 빼먹는지,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가 서민들 등쳐먹고 돈을 쳐버는지, 이런 것들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지 말고 일단 나가셔야 될 분들도 지정을 해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에 환상 있는 환상 병자님들, 뭐냐면 언젠간 잘 될 거야, 노력이 결국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까지만 하세요. 이런 분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까지, 그리고 또는 어떤 사업 같은 걸로 절대 확장하시면 안 되세요. 거기가 뒤질 곳이라서 그래요. 막타 맞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말하는데 조금만 버티면 뜬다, 진심으로 언젠가 통한다, 이런 소리 하려고 이런 영상을 킨 게 아니에요. 그딴 말 처해서 돈 번 적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긍정 확언하고 또 그런 거 한다고 돈 생기면 나는 하루에 100만 번도 했을 겁니다. 우울증과 불안감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자기 실력을 쌓고, 그 쌓은 실력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 노력이지, 아무것도 피 흘리는 거 하나도 없이 주둥이로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유치원 가야 되는 거고 성인이면 정신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들 피 뽑으려고 만든 판에서 접근 자체를 잘못하면 뒤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스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러니까 라면 받침대로 쓰는 거지,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첫째, 쉽게 돈 벌고 싶다는 분들은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자본 게임이에요. 두 번째, 희망회로 도시는 분들 제발 부탁인데 구조가 망한 판에서 버텨봤자입니다. 시간 낭비 100%고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강의 들으면 어떻게 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분들 돈 더 버세요. 왜냐면 강의비 아직도 나갈 게 많거든. 앞으로 더 쓰셔야 돼, 강의비. 이 판이 저 같은 마케팅 하는 사람들, 브랜딩 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고비부터 많이 나가요. 매출 어떻습니까? 광고 안 쓰면 매출 나와요? 빵원. 그런데 광고비 쓰면 마진이 0원이네. 또 시장이 이런 거에 스스가 그런 거야. 광고비 왜 쓰는 걸까 그럼? 네이버에 노출 자체가 안 되니까. 검색 페이지에 노출조차 안 돼요. 자연 검색 오가니? 그런 거 지금도 믿는 분 계세요? 네이버 검색 1페이지? 말도 안 돼. 전부 광고야. 광고 안 쓰면 매출 0원이라니까? 그럼 광고비 쓰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문제는 광고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는 거지, 광고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업계에서는 광고비를 어떻게 합니까? 매출의 7에서 10% 정도로 권장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게 맞습니까?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도 단골이 있어? 없잖아. 15% 30% 써야 돼요. 경쟁이 심한 카테고리는요 12에서 18%나 더 써야 효과가 나고, 안정기에 들어가도 7%, 10%, 20% 이상 누구나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은 3, 40% 쓰는 경우도 무진장 많아요. 제 경험상 초반엔 광고비 비중이 15% 이상까지 올라가요. 월 매출 1000만 원에 광고비 120에서 150 정도 태우면 그나마 다행이야. 광고비로 100만 원 쓰면 실제 손에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내 인건비도 없다니까? 그거는 그냥 버는 게 없어 아예. 그게 대다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야. 광고 안 쓰면 매출 0원, 광고 쓰면 마진이 없어져. 이런 똑같은 게임이라니까?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이 딜레마가, 이것도 광고 세팅도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네. 이걸 또 강의로 팔아 처먹고 앉았네? 이건 또 다른 세계라 제가 설명을 안 할 건데, 다만 세상 살면서 한 개라도 모르면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고, 이거 엄마품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는 전부 다 돈이야. 진입 장벽만 없을 뿐이지. 키워드, 입찰가, 노출, 위치, 최저가 이런 거 광고비면 월 수백 날리고 매출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인 걸 모르고 1년 버티다가 월세 밀려서 접은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이거 비아냥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야, 현실. 자, 이제 또 재밌는 세계로 왔다. 이제 같은 마진 구조. 10만 원 팔면 얼마 남냐? 10,000원이라도 남냐? 이게 장사야? 아이 맞네. 10만 원짜리 제품 팔면 얼마들 남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판매가 10만 원에 팔면 얼마 남지 한번 계산해 볼까? 비율대로만 일단 원가 60%라고 하면 얼마예요? 일단 들어온 10만 원 중에서 매출 10만 원 중에 6만 원 나갔지 이미. 이것도 도매가이긴 해도 실제로는 자본금이 없으면 대량 매입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안 돼도 5, 60% 원가는 잡혀요. 더 잡힐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잘한 걸걸? 내가 제조도 안 하는데 공급받는데 이 정도면 절반 남기면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가 붙어? 수수료. 네이버 수수료 2.7 몇 %인가? 2,730원 나가지? PG사 수수료 신용카드 기준 2에서 한 4% 나가지? 겁나게 싸게 계산하면 최소 3,000원 나간다는 이야기야, 건당. 이건 카드사 수수료고 다른 말로 카드사에 내는 세금이야. 그리고 광고비 한 15% 잡으면 15,000원 나가요. 신규 진입자는 얼마요? 15, 20% 이상 쓴다고 했댔죠? 묻지 마세요, 이거. 배송비는 얼마야? 3%지 한 3,000원 나가잖아. 그리고 포장비 2,000원 나간다고 쳐요. 박스에 이렇게 뭐 테이프 붙이는 거 다 돈이지. 거기에 내가 하는 포장이라는 행동과 이 주소 안 틀려야지라는 이 노력은 빵원이야. 계산 안 넣는 거야. CS 비용, 반품이나 교환 처리하는 비용이 남는데 이건 또 얼마일까? 이건 1,000만 원이야. 왜냐면 정신병원 가야 되거든. 근데 아무튼 모두가 천사라 이건 없다고 볼게요. CS는. 그 계산에 넣을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다들 접긴 해. 아무튼 최상의 시나리오로 봐서 다 빼도 순이익은 10,000원이 안 돼요. 비율로 따지면 10%야. 광고비 비율에 따라서는 그리고 CS에 따라서는 사업 판도는 그냥 바뀌고 사실 접고. 그럼 한마디로 10만 원 팔아서 10,000원 나오면 이거 장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100만 원 벌려면 최하 1,000만 원어치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남의 거 팔아줘. 그럼 걔네들 좋고 네이버만 좋고 나만 안 좋아. 그지 되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 원가 56% 60%는 낮출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야. 왜? 대다수가 뭐 수천만 원 자본금 들고 들어와서 대량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대량 매입은 또 뭐냐? 공장에서 여러분 같아봐. 여러분 공장에 1,000개 사면은 개당 4,000원인데 100개 사면 그 사람한테 4,000원짜리 4,000원에 줄 거야? 개당 6,000원 주지. 그럼 몇 개 안 사면 인간 취급 못 받고. 원가율이 이렇게 달라요. 게임의 시작점이 다르다고. 또 대량 매입 못하면 원가 60% 고정이고 만약 자본금 3,000만 원이 있어갖고 대량 매입하면 원가 50% 이하로 낮출 수는 있겠지. 안 팔리면 뒤지는 거지만. 가령 자본금 5,000만 원을 자체 제조하면 원가 30%까지 낮출 수도 있겠지. 근데 자본금 500으로 시작하면 원가 50% 60%는 고정이야. 이 이상이고. 그럼 여기서 뭐냐? 마진 10%가 베스트란 이야기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지금 안 알면 1년 뒤에 재고 쌓이고 월세 밀려서 그 스토어 좁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커뮤니티 그 카페 같은 데 가보세요. 넘쳐나요. 아이보스 이런 데도 그렇고 네이버 카페도 그러고 그 위탁 배송이나 무재고 뭐 드랍 shipping 같은 어려운 말이 있던데 이 쓰레기들 이거 리스크 없는 무재고라고 하지. 시급 500원짜리 노동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에서 가장 많이 파는 환상 이거죠. 무재고로 리스크 없이 시작하세요. 너나 되세요. 개꿈입니다. 진짜 내가 졸라 웃겨갖고 무재고? 야 리스크 없다는 그 말의 실체가 뭘까? 잘하면 마진 5에서 10%야. 일반 판매가가 10에서 13%인데 그거보다 낮은 건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10만 원 팔아가지고 5,000원에서 10,000원 남기는 게임이야.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 거고 월 100만 원 벌려면 월 매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왜 마진이 낮냐?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소량 구매라서 도매 단가 자체가 높아요. 갖고 오는 게. 그리고 위탁 판매라서 공급사가 마진을 더 먹어요. 내가 위탁 판매하는 공급처를 나라도 그러겠다. 배송 지연은 상수라서 그냥 늘 대비해야 되는 거고 공급사 배송 실수하면 지연되고 또 지연되면 CS 폭탄은 내가 전부 다 막고 이런 거 하루에 2건 3건이 아니고 20건 30건 나오면 이제 뒤지는 거고 그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알림 뭐 30개씩 쌓여있지. 잘 팔려도 문제라는 이야기야. 전부 배송 언제 오나요? 취소하고 싶어요? 불량품이에요. 라면 하루 종일 사가고 환불 처리해줘야 돼요. 품질 컨트롤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위탁 판매니까 제품 품질을 확인을 어떻게 해.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주문 주는 대로 팔아야지. 불량품 나가면 클레임 책임은 다 내 거야. 리뷰 테러 맞죠? 리뷰 점수 한 번 떨어지면 후까지. 네이버 검색 노출 하락하고요. 매출 급감하고 취급한 사람은 이제 500원도 안 돼. 또 커뮤니티 후기 보면 뭐 드랍시핑인지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접었네. 뭐 배송 지연으로 클레임 폭탄 맞고 정신병원 갔네. 리뷰 점수 떨어지고 결국 스토어 접었네. 이거 글들 뭐 어제 오늘 글이야. 이게 한 10년도 더 됐을걸 이거? 이거 가장 힘든 방식이에요. 무재고 이런 말 하는 새끼들은 얼굴 한데 패야 돼 이거. 네이버한테 우린 ATM 기계야. 네이버는 8조 원 벌고 그동안에 판매자는 얼마 버냐면 40만 원 벌어요. 2023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우리나라에서 57만 명이야. 네이버가 공식 발표한 수치입니다. 네이버가 판매자들한테 수수료 광고비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판매자 한 명이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쓴다고 가정하면 1,000억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평균이야. 그러니까 57만 명 곱하기 정말 저렴하게 계산해서 평균 월 100만 원 곱하기로 12개월 그럼 약 6조 8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수익 더하면 8조 원 이상이지. 한마디로 네이버는 손 하나 안 대고 연 8조 원 이상을 쳐 벌고 있는 거야. 기업이니까 그렇다 쳐. 근데 판매자는 이 게임의 승자가 누구야? 판매자는 월 평균 40 벌고 있다. 이거 40만 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연간 8조 원 이상, 월 평균 약 수천억을 벌어들이고 있고 평균 이제 우리 셀러들 판매자는 연간 480만 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네이버 본사 건물이 보이나요? 거의 금고 보이세요? 그 돈은 어디서 왔냐? 판매자 57만 명이 광고비로 갖다 바친 돈이에요. 판매자는 월세 밀려서 스토어 접고 있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의 진짜 판이야.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셀러 중에서는 또 누가 버냐? 상위 5%지. 2023년 역시 네이버 공식 발표 기준 보면 연
연 1억 이상 매출 올린 판매자가 45,000명이래요. 그래도 꽤 되네. 1억이라고 팔아봐야 얼마 안 되겠지만 전체 57만 명 중에 이게 약 8%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2%는 연 1억 이하, 대부분 월 40만 원 이하고 상위 5에서 8%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보거든요. 이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 자본금이 많아.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대량 매입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독점 아이템이거나 자체 제조한 경우에. 셋째는 뭐냐면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CS나 배송, 재고 관리를 시스템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셋 중에 하나가 없으면 노동 착취당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솔직히 각색했는데 이게 그냥 현실이야. 케이스 첫 번째, 자체 제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기 자본이 한 5천만 원 넘게 투자했더라고. OEM 계약 맺었고 원가율은 한 20-30% 떼더라고요. 일반적으로 60%인데 자체 제조하니까 그 정도로 낮출 수 있었던 거예요. 월 매출이 3천이면 순이익이 약 900만 원이야. 비율로 약 30%죠? 물론 여기서 더 빠져나가지. 두 번째 케이스 뭐 독점 계약이 있어요. 초기 자본이 한 2-3천 됐어. 해외 브랜드 독점 계약도 따냈고 원가율은 40%래. 월 매출이 2천만 원이 얼마지? 순이익 한 800인데 다 빼고 나면 5-600 남죠? 그럼 세 번째 케이스, 대량 매입하는 케이스예요. 한 1,500만 원 정도 있던 분이 있었어요. 대량 매입으로 원가는 그래도 한 40-50% 좀 확보했네. 근데 월 매출이 1,500이야? 그러면 순이익이 약 300만 원 되는 거. 비율로 한 20% 되는 거지. 공통점이 뭡니까? 그래도 몇백이라도 만지는 사람들은 자본금이 몇천 이상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있고 독점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일반인이 집에서 이런 판에서 1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거고 게임의 룰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는 거야. 꾼들한테는 딱 먹잇감이야. 그래도 장점 있잖아요 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아주 참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건데 대표적으로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애 보면서. 집에서 진짜 편하게 하는 분 계세요? 이거 개꿈이지 이거.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편한 걸 하자고 가라고 한 겁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원천적으로. 그렇다고 이제 편하기라도 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건 베스트인데 천만의 말씀이지. 주문 확인하는 거, CS 응대하는 거, 배송 관리도 뭐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지. 재고 확인도 매번 해야 되지. 공급자 눈치 봐야 되지. 광고 세팅도 0시 효율 안 나오면 또 뭐 주에 뭐 2번, 3번도 바꿔야 되고 이러잖아요. 머릿속에 또 한번 그려볼까?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쉬는 새벽부터 보지 주문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뭐 이 알람이 오는데 그거 기다려? 그냥 바로 들어가서 보죠. 오후 또 몇 시 되면 또 뭐 확인하고 저녁 9시 되면 또 뭐 확인하고 그 사이에 또 카톡으로 배송은 또 언제 오나 또 이런 거 한 10번, 20번 받지. 또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살지. 무슨 뭐 코인이라 투자했으면 다행이게. 이게 편합니까? 공급사는 또 어떻고? 24시간 대기 상태야. 그걸 회사 다니면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주문 확인이랑 뭐 CS 응대 같은 거 회사에서 뭐 계속 할 수 있어? 그럼 퇴사하고 전업한다? 월 40만 원 벌려면 퇴사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케이스 중에 하나가 퇴사하고 스마트 스토어 전업했다가 1년 날리고 재취업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퇴직금까지 안 날린 경우도 간혹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 하실 분들은 세 가지만 좀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자본금이죠. 최소 한 수천만 원, 2-3천만 원 정도 있나요? 없으면 포기하세요. 다른 거 찾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라면 받침으로. 그래도 하겠다? 아무 경험 없지만 나는 모험가 체질이다. 소고기 먹을 돈으로 쓰레기 먹겠다. 그 24시간 맘고생 하겠다라는 분들은 자본 먼저 모으세요. 그 돈 날려야 되니까. 그리고 50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이 정도로 시작하면 재고 좀 싼 다음에 바로 망하는 길만 기다리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원가 경쟁력이겠죠. 이건 뭐 말하면 뻔한 소리인데 자체 제조가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어디 공급사랑 혹시 독점 계약 이런 거 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수저 마이바흐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서 대량 매입으로 언제든지 그래서 원가 막 20% 30%를 죽여서 팔 수 있는 이런 거가 가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하지 마세요. 원가 60% 마진 10% 미만 지옥에서 못 나옵니다. 그 시간에 나를 알리는 유튜브 한 개 더 찍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체크리스트 자동화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바란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CS 자동화 가능해? 배송 대행 뭐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거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거 모르면 24시간 그냥 노동은 선택이 아니야. 필수예요. 재택이라는 환상이 꺼지는 데는 아마 3일도 안 걸릴 거예요. 아 재택이 문제가 아니지. 이건 그냥 안 되는 거구나. 갈 길이 9만리가 아니야. 90만리. 그래도 이거라도 깨달으면 세상 물정을 좀 알게 된 거고 한마디로 잘 팔려도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가 다 안 되면 그냥 편의점 알바하세요. 알바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알바가 더 나아서 그래요. 자 마무리 좀 해볼까? 스마트 스토어는 자본 게임이라는 사실이 좀 느껴지신가요? 사실은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좀 더 악질이야. 네이버는 판매자 57만 명한테서 연 8조 원 이상을 벌고 있는데 판매자한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10만 원 팔아서 만 원 남는 게임에서 승자가 대체 누굴까? 판을 보시라고 판을. 남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본 없으면 시급 1,000원짜리 노예 당첨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이건 직업도 아니야. 그냥 똥볼이지. 자본 있으면 월 300 이상 가능할 수도 있지.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시기 전에 진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만약에 뭔가 이제 그 어떤 학습 효과를 누린다면 그냥 3개월만 딱 해보세요. 아무거나 한 10개만 갖다 주워다가 한번 팔아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건 교육적으로 괜찮아. 나머지는 포기하시고 솔직히 편의점 알바 하시는 겁니다. 너는 근데 잘 벌고 있다고? 너 매출 떨어지면 조만간 강의팔이 할 거야. 그게 네 다음 수순이거든.